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후보님은 한마디로 우리 당의 구원투수입니다.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신 정세균 후보님 덕분에 우리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전북 대신 험진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겨 당의 활로를 앞장서서 열어주셨습니다. 정세균 후보님께서는 넉넉한 인품과 큰 가르침으로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 사상을 가장 많이 받으신 것만 봐도 그 품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세균 후보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던 것도 후보님 덕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대표하실 때 부대변인으로서 정말 많이 배웠고 2010년 당대표 시절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저를 공천해 주신 분도 정세균 후보님입니다. 정세균 후보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을 망라한 SK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성장 시대,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사정위원회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직접 이뤄낸 경험과 의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큰 자산입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원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는 합의와 통합의 성숙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P2P 금융투자자 기획조사 뉴스입니다. 지방소득세 2,9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 금융 관련 3개사에 2천만 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의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P2P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 3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 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 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 금융 대출 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 수취권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돈의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P2P 금융 원리금 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와 19개의 P2P 연계 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 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 금융시장의 차익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 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 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외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 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 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진행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 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 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배달 특급 뉴스입니다. 맛집과 관광으로 유명한 양평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최근에는 민간 배달앱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17일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표방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지난 3월 양평군에 상륙했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와 연계된 할인을 기본으로 폭넓은 소비자 혜택과 동시에 양평군의 특산물을 통한 100원 딜 등 전 방위적인 노력으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 배달특급은 소비자 할인 등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별 밀착 사업을 진행 중으로 양평군의 경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배달특급 운영사 경기도 주식회사의 자체 표본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배달특급은 양평군에서 민간 배달앱을 제치고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약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 물맑은 시장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최창현 점주는 배달특급의 출시와 함께 처음으로 배달앱을 사용하게 됐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늘어나는 주문량에 이제는 그 누구보다 배달특급을 신뢰하고 있다. 최 씨는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어서 다른 배달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확실히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보다 배달이 훨씬 늘어났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이진희 씨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배달특급 주문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 홍보 물품까지 만들어 민간 배달앱 주문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씨는 배달앱 수수료만 절감해도 매달 운영비에서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배달특급은 총 누적 거래액 400억 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 그래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성장세에는 서비스 지역 확대와 더불어 지역 밀착 소비자 혜택 등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배달특급은 다회용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새로운 공공가치 창출에도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